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는 트위터랑 인스타 그리고 미디어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인 신티아 루미스가 어저께 폭풍 트윗이라고 하죠. 트윗을 8개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유명한 의원이 트위터에서 여러 개를 갑자기 보내면은 크게 이슈화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티아 루이스 공화당 상원 의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잠깐만 보면은 요밍주의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에 요밍주에서 제가 캠핑을 계획했다 취소하였는데 그러면 잠깐만 보도록 하죠. 여기 요밍입니다. 어저께 오늘 신티아 루이스에 대한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역이 미국에 있는 서부 쪽에 해당합니다. 약간 중부인데 캐나다도 가깝고 여기 옐로우스톤이라는 아주 멋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캐나다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한국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호수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천 같은 데인데 엄청 멋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는데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앞서서 이분이 이런 데의 의원이다 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8개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문이 지금 무성한 트랜잭션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US 국무부 재무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윗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다. 1-8 해서 총 8개를 보내겠다는 의미를 하고 처음에 그 트윗을 날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센트 그 레저 같은 지갑에 저희가 XRP를 집어넣지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금과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문우신 미 국무부 장관이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 같은 당 소속 신티아 루미스는 디지털 자산 지갑과 은행 비밀 보호법 BSA를 통제하는 것은 성급하고 이거 매우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회 및 업계와 협력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투명한 절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눌렀는데 그래서 이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된 거를 제가 번역했습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투명한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3번째고요. 4번째는 미국의 금융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 경쟁에서 뒤처져 가는데 자꾸 이렇게 규제가 들어간다면 한 걸음 더 물러설 것이다. 4번째 트윗에서 말하고 그다음에 5번째는 지난주에 문우신 장관과 자기랑 이야기를 벌써 나눴고 그에게 강력히 압박했다. 그리고 채택된 규칙은 BSA를 거래로 확장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트윗은 지금 이게 US 트레저리 재무부 국무부에 의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하고 7번째, 8번째는 이거에 관련돼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와이오밍 주는 BSA 준수를 포함한 금융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 상원에서 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마쳤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규제해야 될 건가가 지금 급선무인데 어떤 루머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데일리 하들에서 나온 건데 똑같습니다. 그 문우신 장관이 있는 재무부 국무부에서 비트코인과 크립토 커런시의 트랜잭션 입금하고 출금하고 보내고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을 정하자. 예를 들어서 한도 얼마까지 세금을 할 것인가 방대한 양인데 기본적으로 룰을 정하자
그런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정해지도록 하는데 1월부터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기관인 금융범죄집행국 핀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핀센과 페드에서 돈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7, 8월 달에서도 나왔고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범죄 집행국 핀센에서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는 크립토 자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금융기관들이 개인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되는 특정 거래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고객이 24시간 내에 $10,000 이상의 가상화폐로 이전할 경우 은행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즉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업비트 거래소도 포함되는 것이죠. 거래 데이터를 핀센으로 직접 전송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이런 규제가 된다면은 한국이나 캐나다도 곧 이런 규제가 금융당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CRA겠죠. 이렇게 거래 같은 거를 직접 보겠다. 어느 금액 이상, 미국에서는 $10,000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동안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보낸 고객의 이름과 실제 주소가 포함된다.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업비트에서 내 디센트로 XRP 10,000개를 보냈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 이름과 자기 집 주소를 포함해서 국세청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센트럴라이즈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더 힘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이 규칙은 또한 기업들이 개인 호스팅 되지 않는 암호화 지갑으로 보낸 모든 거래 기록을 보유하도록 의무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거래는 $3,00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3,000 이상을 미국에서 핀센에 보내야 된다. 직접 전송해야 된다. 이렇게 미 재무부에서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규칙입니다. 핀센은 또한 구조화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규칙은 보고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대량의 암호화폐를 소규모 거래로 나누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핀센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 금융범죄집행국 핀센은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 암호화폐를 보내면은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고 지금 말해죠. 이러기 때문에 그 공화당 상원 의원 신티아 루미스는 이렇게 8개의 폭풍 트윗을 어저께 날린 것입니다. 디센트 레저 개인 지갑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런 거겠죠. 이 제안은 무엇보다도 국가 지원, 랜섬웨어, 사이버 보안 공격, 제재 회피, 글로벌 테러 자금 지원 등 외국 및 외국 행위자들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미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권 확립을 위한 거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적절한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디센트 개인 지갑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핀센과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준에서 이런 말을 했죠. 크립토 변호사이자 컴파운드 법률 고문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제한된 규칙이 더 나빴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규칙이 나중으로 보면은 더 이지하고 더 규제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미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지금 제안한 겁니다. 집행한 게 아니고 제안했는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제안하느냐,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이크 체르빈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3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첫째, 규칙이 모호하고 애매하다.
어떻게 그 지갑 소유자의 실제 이름과 주소를 증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핀셋에 보낼 것이냐, 그런 원칙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60일 동안 이 의견을 공개를 해서 토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핀셋은 15일을 주었습니다. 12월 말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다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끝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쉽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이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심야 규정은 종종 A하에서 폐지됩니다. 제가 이 법적인 걸 어떻게 절차하고 어떻게 재정 공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내년 1월 4일까지 공개 코멘트를 받을 수 신티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루머라고 하고, 그렇죠,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내가 US 국무부 문우시 장관한테 강력히 압박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다. 내가 비트코인 지지자다 라고 말하고 트윗에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XRP가 증권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얼마를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얼마를 규제할 것이냐는 상당한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을 보자면은 보통 기본 텍스인 20%에서 35%, 최고 40%까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소득세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 캐나다도 미니멈이 15%이기 때문에 인컴이 없거나 즉 소득이 없어서 저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15% 기본으로 생각되고 22%에서 35% 정도에서 세금 비율이 조정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US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인 노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